제가 미션을 처음부터 운영하면서 미션의 모토가 뭔지 아시죠? 네, 그렇지. 항상 제가 구호처럼 외쳐서 미션 안에 우리는 하나다. 하나 된다는 것에 대한 항상 그 포커스가 있었어요. 저는. 그래서 이제 개별적으로 하는 것도 늘 중요시하지만 자꾸 나한테 사람을 모은다고 그러는데 함께 어우러졌을 때 그 발휘되는 그 기, 그리고 그 파워 이런 것들은 무시를 못합니다. 그래서 근데 그것이 꼭 힘을 키운다 이런 것보다도 예수님도 마지막 기도가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거든요. 이 사람들이 다 하나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를 소망을 하셨는데 하나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지만 의미가 깊습니다. 그리고 함께 한다는 것은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이게 뭐라 해야 되나 자기를 확인한다랄까 함께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혼자 머물러 있기보다 함께 할 때는 자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했던 것 중에서 사람이 경제 활동을 하는데 총 4가지 부류가 있다고 합니다. 그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로버트 기요사키가 한 얘기예요. 로버트 기요사키 누군지 아세요? 아시죠? 잘 모르시죠? 제가 오늘 이야기 노블리스 오블리주라고도 하지만 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 하는 게 가장 보편적인 용어입니다. 근데 사실은 용어를 알아야 된다. 이거는 부자가 되는 조건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드리고 저도 노력을 많이 하는데 이건 누가 했냐? 로버트 기요사키라는 분이 했어요. 그분이 그냥 부자 아빠 가난 아빠 저자예요. 부자 아빠 가난 아빠 하신 분 그분이 얘기하셨던 그분이 누구냐면 원래 공직자의 아들이야. 그런데 자기 아버지는 고위공직자셨고 친구의 아버지는 사업가신 거예요. 근데 친구의 아버지는 늘 안정적인 생활하지 말고 너의 일을 해라 이렇게 조언했는데 이분이 누구를 따랐을까요? 아버지를 따른 게 아니라 친구의 아버지를 따른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인 성공을 하면서 최고의 부자가 되신 억만장자이신 분인데 저도 저 뒤에 책이 있습니다. 저걸 제가 한 5번 정도 읽었어요. 왜냐면 저는 한번 책을 오래 못 읽는 스타일인데 너무 신선했습니다. 교회 안에서만 있던 사람이 남을 위해서 늘 베풀어라. 노블리스 오블리제도 사실은 선한 영향력의 의미로 제가 해라냈던 것이지 그것이 뭐 우리가 뭘 가지고 있어서 나눠주고 고위직에 있어서 고귀한 걸 나눠 이런 게 아니라 각자 가지고 있는 영향력을 선하게 나눠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자라는 거고 또 그리고 그런 사람들한테 요구를 해야 돼. 또 삼성이 당연히 그렇게 해주는 건 굉장히 귀함이지만 또 우리도 그렇게 요구를 해야 됩니다. 우리 이재용의 특별한 지금 상황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게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의 의미로서 받아주시면 되는 거고 뭐 계급을 나누고자 이런 개념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한 얘기가 용어를 어휘를 늘려야 된다라는 것이 굉장히 많이 이야기됩니다. 그게 뭐냐? 부자가 되는 조건이에요. 이분이 얘기했던 게 첫 번째가 봉급생활자. 재원선님 같은 거죠. 전에 했던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뭔지 아세요? 자영업자. 저 같은 사람이죠. 세 번째는 뭔지 아세요? 사업가. 네 번째는 투자가. 그렇죠, 투자가. 누가 돈을 제일 많이 벌까요? 제일 돈 많이. 여기가 돼야 되는데 사람들은 대부분 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있죠. 가정주부도 계시고 뭐 사회생활 안 하시지만 자기가 어떤 면인지 이건 경제 활동의 범위에서 하는 건데 대부분 다 왜 투자가가 되려면 재원 선생님이 읽었다 하니까 구도를 보면 어떻게 가야 될까요? 만약에 내가 지금 봉급생활자야. 그럼 어떻게 가면 투자를 가나 이렇게 가면 절대 망한다. 이제 이분 한 얘기예요. 이렇게 간다 그러면 무조건 망한다. 이렇게 가도 무조건 망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반드시 여기를 거쳐요. 이렇게 여기를 거치고 가야지만 성공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뭔가가 궁금하잖아요. 근데 저는 미션을 운영하든 기타만 운영하든 사실 마인드는 아직은 그게 안 되지만 저는 항상 이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계속 어떻게 하면 사업가의 시스템을 갖출 수 있을까 우리가 라는 거죠. 이 시스템 자체를 지금 말하는 용어가 뭐예요? 시스템이라는 용어죠. 시스템. 내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돌아가는 시스템. 이게 시스템이에요. 이분 한 얘기가 사막에다 물을 갖다 놓는데 어떤 사람은 양동이에다가 물을 담아다가 짊어지고 가서 파는 거 비싸게 돈 벌겠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어떤 사람은
아니 장비를 하나 가져오더니 굴을 이렇게 파들에 보통 파이프를 심어놓고 호수를 달아놓대. 그리고 그 양만 측정하는 기계를 설치해 놓는 거야. 그럼 사람들이 필요해서 자기가 쓰면 우리 계량기처럼 쓴 양만 해서 오어서 자기들이 내가 있든 없든 물을 틀어서 쓰고 필요하면 그 양에 대한 것만 수급만 하면 되는 거야. 나는 죽도록 맨날 넣어다가 이렇게 짊어진 것을 팔았는데 그게 시스템이다. 그러니까 내가 있든 없든 저절로 돌아가는 시스템을 만들었다. 이게 시스템의 조건이에요. 그래서 사업과를 반드시 가야 되는데 자영업은 뭐가 있어야 되냐? 신뢰,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이 있지 않으면 절대 자영업 성공 못합니다. 근데 쉽지 않아요. 자영업도 되게 어려운데 이 자영업은 사실은 그리고 하나된 아까 우리가 하나된 얘기인데 여기는 팀워크라는 개념이 아니고 뭐라 해야 되나 멤버십이에요. 요식업회, 요식업협회, 그다음에 뭐 노동자협회, 그게 다 협회지 그거는 사실은 어떤 팀의 개념이 아닙니다. 여기는 시스템과 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여기 얘기했잖아요. 저는 4사람 7명의 팀을 만든다. 이게 제 꿈입니다. 아까 하고 싶었던 얘기인데 그 팀은 다양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전략적으로 융합하는 것들이에요. 그게 팀이에요. 그냥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연대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제 멤버십의 개념인 거고. 근데 자영업자들은 멤버십이 많아요. 사업가는 팀이 있고 시스템이 있다. 이 두 가지가 제가 늘 생각하는 고민거리예요. 그리고 봉급생활자들은 뭘까요? 이 사람들은 무조건 편안한 거지. 안정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반대. 그래서 로버트 키요사키는 너는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직장 들어가라 라는 아버지의 말을 듣고 너의 사업을 해라, 시스템을 만들어 너의 일을 하라는 친구의 아버지의 말을 들으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것들을 저렇게 지금 5권인가 6권까지 나왔을 텐데 자녀 교육까지 그 중에서 특히 저는 2권을 굉장히 많이 읽었어요. 2권을 많이 읽는데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투자자는 이 중에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 뭐가 필요할까요? 여기는 안정이 필요하고 여기는 신뢰가 필요하고 여기는 시스템과 팀이 필요해. 여기는 뭐가 필요할까요? 자본? 여기 필요하지. 이거는 아니 감정. 감정의 컨트롤이 필요해요. 이게 되게 어려운 거야. 감정을 하지 못하면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 봤죠? 저도 주식 조금 하잖아? 오르면 있잖아. 더 오를 것 같이 생각해서 안 판다? 근데 내려가면 불안하잖아? 더 손해 가니까 얼른 팔아. 그리고 또 올라갈 때 올라가네? 그래 또 그때 산다? 그래서 계속 감정 컨트롤에 실패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를 거쳐서 이 감정 컨트롤의 성품을 만들어 가는데 이게 되게 어려워요. 우리는 제일 어려운 게 뭘까요? 화딱지지, 화딱지. 화를 못 참아. 그러니까 사실은 화라는 것은 어떤 상대적인 거지만 본인을 위해서도 그렇고 아까 같은 감정 컨트롤 못하는 것도 일종의 화거든요. 근데 이 감정 컨트롤이 안 돼. 이게 사실은 제가 되게 어려운 거고 그래서 사람들이 투자각에 뒤에서 가장 큰 장점은 뭐라고 덕목은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느냐. 이게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결론은 그럼 결국은 우리도 화에 대한 감정 컨트롤을 잘 해야 된다. 되게 어려운 일입니다. 저도 이렇게 수업하면서 가격했는데 지금 너무 착해졌대. 굉장히 얼굴에 선함이 보인대 내가. 지금 근데 이전에는 선생님이? 왜 저래? 선생님. 아니 다른 분이 그런 얘기를 한다고. 내가 그런 게 아니라 어쨌든 그래서 제가 굉장히 많이 착해졌는데 화를 저도 이 감정 컨트롤 그래서 저는 제가 투자가가 되지 못합니다. 근데 저는 지금 이 사업가의 생각을 늘 하고는 있습니다. 무엇을 하면 돼. 그래서 처음에 내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돌아가는 시스템 그게 카드 체크기였어. 그게 다단이에요. 내가 있지 않아도 사람이 그런 거잖아. 내가 소비하지 않아도 그때 그 사람들이 그 얘기하더라고. 내 밑에 소개한 사람들의 라인이 소개를 자동으로 하면 그 사람이 한 소비의 1.%가 나한테 인센티브가 들어온다. 라는 것이 그럼 내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대. 그래서 그 근사한데? 기가 막히잖아요. 그죠? 난 내가 계속 노동만 해서 열심히 일해서 얻어지는 우리 아버지만 봤는데 그래도 부자가 안 됐거든요. 우리 아버지도 열심히 일하셨어 진짜. 근데 가치의 게 아닌 노동의 대가를 받으시는 게 너무 힘든 거라. 가치의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때 제가 되게 신기했어요. 그리고 카드 체크기는 설치만 해놓으면 손님이 와서 긁잖아. 나는 없지만 한 장 올라오면 저한테 100원씩 주었으니까 꽤 돈이다. 500개만 깔아놓으면 정말 대박이다.
그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주유소 하나 뚫어놓으면 어떻게 될까? 미쳐 죽는 거야. 주유소가 한 달에 수만 장이 나오는 주소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품 꿈을 안고 시작을 했는데 세상에는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 자세한 건 나중에 상담해 드릴게요. 그런 데서 혹시 상담이면 저한테 얘기하시면 돼요. 제가 많은 경험을 했어요. 저도 어떤 분한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 같은 나이에 제가 지금 57세인가 내가 몇 살이죠? 어쨌든 그런데 같은 나이에 비해서 다양한 경험을 하고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경험들은 정말 내가 많은 그게 지금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되게 많은 경험들을 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아직 제가 컨트롤을 못하고 그랬던 기억이 너무 많아서 그게 지금은 조금 저도 성장을 하나 봐요. 아직도 부족하고 그런데 굉장히 후회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감정 컨트롤하는 게 너무 어렵고 지난 시간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기다림의 삶에 대한 얘기하면서 다이돌핀 얘기했잖아요. 그죠? 지금은 예전에는 성공 그러면 무조건 뭐예요? IQ, 인텔리전스인가? 맞죠? IQ 플러스 능력. 이게 성공의 조건이고 행복의 조건이었는데 지금은 반드시 여기 뭐가 들어가요? EQ가 들어가요. 이모션. 그래서 감정에 대한 것들이 감정의 부자가 되지 않으면 절대 성공하지 못한다. 지금은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그거나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감성에 대한 느낌들이 굉장히 강해야 돼요. 되게 많이 감동하셔야 되고 선생의 날이라 각 팀마다 그래도 이렇게 같이 식사도 하고 그랬던 기억들이 있고 그 중에서 제일 감동인 게 뭐냐 알아요? 새가 새끼를 해가지고 파이프 안에 새가 7마리가 짹짹거리고 있는 건데 그거 신기하더라고. 파이프가 이렇게 있는데 고양이가 먹을 거 아니야. 이렇게 잡아먹을 거 아니야. 근데 고양이 팔이 안 들어가. 곳곳이. 무슨 얘기 알죠? 그러면 누가 제일 큰 적일까요? 고양이는 괜찮아. 얘가 머리 잘 썼네. 주도지? 다양하게 생각한다.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애들이 그걸 보면은 장난을 친단 말이야. 애들이. 그래서 거기다가 잘 막아놓을 수도 없고 막아놓으면 또 의미가 못 들어가니까 그래서 그거 지금 일주일째 지켜보고 있는데 잘 크고 있어요. 많이 컸더라고. 그거 제가 이제 그거 내가 찍어놨어요. 오늘 하나만 더 올려줄게. 그런 작은 감동들 이런 것들이 오히려 성공의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돈만 알지 말고 감동을 해야 돼요. EQ의 시대가 왔다라는 것은 이미 오래전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화가 난다 그러면 일단 눈을 감아. 알았죠? 감고 뭐 해야 돼? 복식 호흡을 해야 돼. 복식 호흡 하는 방법 알죠? 일단 뭐로다 숨을 들이세요? 들숨 뭘로 해요? 뭐로? 코로. 그리고 멈춰요. 근데 중요한 거는 사람은 호흡할 때 어떻게 돼야 돼? 가슴으로 하잖아요. 폐로 하잖아. 보통 숨을 이렇게 하잖아. 근데 뭐로 해야 돼? 왜 오른손 한번 이렇게 자기 배에 든다. 굉장히 쉽게 만지시죠? 배가 있으니까? 이게 코로다 들이실 때 배가 볼록 올라와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잠깐 멈춘 다음에 입으로 내쉬겠죠? 천천히. 그래서 배가 들어가는 정도. 그게 복식호흡인데 그게 우리 폐활량을 해서 되게 좋아요. 복식호흡 맨날 얘기하는데 복식호흡을 하면 무조건 체내에 있는 그 노폐물이 많이 빠지잖아요. 그래서 복식호흡하고 노래하는 게 최고야. 건강에. 우리는 노래를 뭘로 해? 여기서 올라가지 않잖아요. 여기서만 하잖아. 하얀 나를 까봐 이렇게 노래를 하니까 복식호흡이 되질 않는 거야. 노래를 이렇게 깊이에서부터 쭉 올라오는 연습들을 하면 굉장히 건강에 좋은 이유가 다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렇게 하고 두 가지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화를 내서 화를 내는 게 건강보다 중요한가? 그러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화내. 알았죠? 그리고 아니면 접어. 화를. 두 번째, 이 상황을 바꿀 수 있는가? 내가 화를 냈는데 애들한테 화를 냈는데 애가 정신을 똑바로 차린다. 그러면 화낼 가치가 있는 거야. 그리고 남편한테 화를 냈어. 아내한테 화를 냈는데 상황이 바뀌었어. 남편이 바뀔 것 같아 막. 그러면 화내는 가치가 있어. 그럴 때는 어떻게 돼? 전략적으로 할 필요도 있어요. 그러니까 화가 없는 게 어떤 때는 그런데 전략적으로 할 때 그것이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거. 이 두 가지만 잘 고려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아니다 그러면 복식호흡하고 참고 저도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근데 가끔은 때로는 화가 전략적으로 필요할 때도 있다라는 거. 그때는 그렇게 전략적으로 잘 하시면 되고 화를 잘 참고 감정의 컨트롤을 잘 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지 않아요. 대부분 다 수강생들과의 관계도 만만치 않아요.
제가 아는 어떤 분들은 어떤 그 수강생들과의 관계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선생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변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위해서는 내 감정의 컨트롤을 잘하는 강사의 트레이닝을 많이 해야 되는 것이 기능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우리는 가르치는 직업이기도 하지만 관리하는 직업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런 것들을 잘 해주시고 이번 달 한 달 동안 좀 이제 여러 가지 또 지금 뭐가 있어요? 국어에는 하나 남았네, 그죠? 이제 또 남아 있는 게 있나? 부처님 오신다 남아 있네. 굉장히 많이 다양한 일들을 5월달에 이렇게 진행하시는데 하나 이 많은 거 다 짐이다 생각하면 정말 할 게 너무 많고 그러지 않고 늘 기다림으로 지난달에 얘기했듯이 이렇게 해주시면 좋고 오늘은 되게 일찍 들어오고 나보다도 일찍 오셔가지고 문 열어달라고 난리를 치고 그러시는데 그런 것 나쁘지 않아요. 왜냐면 기다림은 항상 준비가 동반될 때 가치가 더 커지는 거기 때문에 그 준비는 기다림이 커야지만 준비를 미리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시작은 항상 준비부터다. 이게 제가 어릴 때부터 생각했던 개똥 철학 중에 하나예요. 즐거운 기꺼움, 리스트레스. 그러니까 약간의 기다림이 좋은 스트레스 있으면 좋겠고 힘겹지 않았지만 오늘처럼 잘 준비되는 그런 아카의 연속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